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전국이 이제 점점 열기를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본인과 부인 또 장모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때문에 늘 발목이 네, 잡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랄까 부담을 좀 털어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네. 오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YTN이 네. 리얼미터에 의뢰해 발표한 내용이죠. 네네. 24일부터 25일까지 1018명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다른 어떤 여론조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추세선으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어저께까지의 여론조사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다 보시면 오차범위 내에서 그렇죠. 앞서고 있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리얼미터가 유의미한 건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났다는 겁니다. 9%포인트 차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가 35.6%, 9.1%포인트가 앞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는 10%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10%에서 15%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 결과는 9.8% 다시 단단히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유의미한 것이죠. 왜 또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며칠 후면 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설입니다. 설이죠. 설 직전까지 사실 양 후보 최소한 박빙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절체절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설 밥상에서 야 우리가 사실은 이거 다 해봤는데 겉으로는 좀 박빙이죠.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어. 뭐 이렇게 쭉 퍼뜨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바이럴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설 밥상에 야 그거 아직 대세가 결정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 민심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 직전에 이 여론조사의 추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에는 12월에 대선이 있을 때는 이제 추석 민심. 그렇습니다. 또 추석 밥상에 민심이 어떠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그래도 추석 오고는 또 12월간에는 한 3, 4개월 많게는 9월 아니면 10월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번에 설은 바로 한 달입니다. 바로 직전이죠. 며칠이에요, 며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사실은 월요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 여기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의뢰죠. 그래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와 YTN 두 군데에서 의뢰를 받아서 주초 월요일 또 이렇게 수요일 발표를 하는데 따로따로 하죠. 그때 나온 조사는 16일부터 22일까지인데 윤석열 42.0 그리고 이재명 36.8로 5.2%입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 내에 있었어요. 9.1%는 확 더 늘어난 거고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2.9%가 떨어져 갖고 10.6이 됐어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두 자릿수 턱걸이를 했는데 턱걸이죠. 이번에는 2.4%가 떨어져서 9.8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단히로 떨어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단일화하면 누가 더 적합하냐.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근데 오늘 리얼미터에서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대답에서 처음으로 윤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44.1, 안철수가 33.1로 이 단일 후보 적합도를 드디어 윤석열이 앞서고 있고요. 단일 후보로서 윤이 나왔을 때 이재명과 또 안이 나왔을 때 이재명과 해봤더니 윤이 단일 후보로 나왔을 때 47.2%로 이재명과 10%포인트 차였는데 안철수가 단일 후보로 나왔을 때는 38.1로 7%포인트 차. 즉, 단일 후보가 됐을 때도 이 경쟁력이 있다. 적합도와 경쟁력 양쪽에서 윤석열이 안철수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전 조사에서는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일반 지지율, 사자 그 여론조사에서는 사자덕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더라도 네네. 이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권이고 무슨 수가 그렇죠.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높았는데 지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48.4. 그거 42.4니까 6%포인트 앞선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누구 편을 들 것도 없이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역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동안 하도 골치를 썩했던 이준석, 김종인을 털어내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은 화해를 했습니다만 이게 선대위를 완전 개편하면서 거기에 탄력을 받은 것 같고 또 김건희 리스크 이런 부분들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가 줄어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지지율 상승에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 문제로서 사실 홍준표 후보와 결별까지 거의 결별 수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했는데 사실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 거의 미미한 라는 결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선대위나 혹은 원팀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다 사라진 게 아니냐. 원래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따로 어떤 영향력이 홍준표 의원에 비해서 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는 이제 선대위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처가 리스크는 이제 장모 말씀하시겠지만 장모 문제가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됨으로써 본인과 부인과 장모 차례대로 리스크들이 제거되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 그게 이제 점점 이 여론조사에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경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세력들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서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영향력이 거의 지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번에 리얼미터에도 나타났어요. 20대가 윤석열 53이고 저 이재명이 20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블이죠, 더블. 이렇게 줄어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번에 뭐 안철수 쪽에도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도 만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좀 살려줘 뭐 그런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본인 조금 욕심 좀 차리려다가 걔도 구럭도 이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 글을 따르던 사람들도 아니 좀 멋있게 말이야 명분만 갖고 딱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배짱 있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작해야 자기 대구시장 가기 위해서 그 입지를 닦기 위해서 대구 중랑구에 내 사람 좀 꼽아줘. 그 사람이 원래 대구시장 나가려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구에도 자기 사람들이 어쨌든 포진해야 자기가 이제 TK의 어떤 대부로서 맹주 역할을 하면서 다시 이제 차차기를 노리겠다 이런 계획하에 자기 속내로 사실 만나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처가 뭐 그 엄단하라 이걸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홍준표의 가장 큰 어떤 사실 장점이랄까요? 이렇게 둘러치면서 이 실리를 명분으로 잘 포장하는. 근데 이번엔 다 드러났다 이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꼼수들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더군다나 모든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경우는 정말 과거 대선과는 달리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고 정말 국가의 미래랄까 이런 것을 건 싸움인데 그런 큰 싸움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행태는 정말 홍준표답지 않다. 네. 대선 후보도 지내고 당대표도 2번을 했고 뭐 할 것 하는 거 없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보수의 적장자고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백의종군을 한다고 했으면 백의종군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홍준표스럽다. 홍준표 의원답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앞서 잠깐 언급을 한 대로 네네. 윤석열 후보는 가장 골치를 썩이던 본부장. 예. 그것도 이제 장모 문제는 민주당이 그 네이밍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완전히 네이밍을 만들어갖고 프레임을 확 씌우는 잡았어. 본부장 비리 뭐 이랬는데 뭐 본인 것은 고발 사주는 사실은 뭐 전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한유착 제보 사주로 그 결론이 나버렸고 그동안 또 부인 리스크도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 7시간 녹음 파일 보도가 완전히 김건희 씨 어떻게 보면은 해명 때를 싹 벗겨주는 해명 무대. 오히려 김건희 붐이 일고 있을 정도예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 MBC 사장과 국장은 아마 굉장히 영전을 하지 않을까. 공헌을 제일 공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또 이 전시 기획 협찬금 사건도 검찰이 뭐 1년 이상을 수사를 할 사안도 아닌데도 지금 특수부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사실은 무혐의인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 검찰이 무혐의 판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 형사사부 아시잖아요. 김태훈 검사. 그래서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뭉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김건희 씨의 경우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리스크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축포가 돼버렸어요. 아, 폭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장모 문제. 장모는 뭐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기 이전의 사건들입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2개의 사건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 있고 또 하나는 잔고증명서 위조. 네네. 개발부담금. 하나가 어제 지금 판결이 난 거죠. 고등법원 형사 5부 윤강열 부장판사. 주심 판사죠. 주심 판사가 무혐의.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뜻밖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요? 1심하고 2심이. 1심에서는 3년형의 법정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본부장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 가장 아픈 고리가 장모 건이었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말씀하신 대로 법정 구속까지 단행을 했거든요. 그 장면들을 본 국민들이 어쨌든 뇌리에 이 사람 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모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항소심 뜻밖에도 2가지 혐의예요. 이게 의료법 위반, 그 다음에 특경법상 가중처벌상 혐의, 사기 혐의 이 2가지 다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사건 자체를 잠깐 요약시켜드리면 왜 그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정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원의 급여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양급여죠. 요양급여를 22억 9천만 원 정도로 받았는데 원래 이걸 사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이 있어요. 주범과 공범 2사람. 근데 이 장모 최 씨가 함께 공범이냐 아니냐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1심은 공범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병원에 그러니까 불법적인 걸 인지하고도 이 돈도 이 투자를 하고 하면서 같이 이 불법적인 어떤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수급을 받았다라고 1심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1심 판결에서 증거로 삼았던 것을 조목조목 아니다라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뭐 운영에 개입했느냐 문제. 네네. 또 하나는 그 각서를 뭐 이렇게 징구를 했잖아요. 네네네. 책임 면제 각서. 네네. 이게 유효하느냐 문제. 뭐 네네.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네네. 각서가 원래 이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뭐 운영하지 않았다라는 각서를 썼는데 이게 일부러 이 책임 회피하려고 억지로 쓴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1심 판결은 이렇게 봤습니다. 원래 이 구씨라는 사람은 주범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사기를 쳤다. 즉, 네.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여러 사람한테 이사장 시켜줄게 하고 1억 5천. 너도 뭐 시켜줄게 하고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도 받았다. 이런 사람을 지켜보면서 이 최 씨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씌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러 그걸 조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뒤집었고요. 도장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도장이 뭐냐면 이게 뭐 운영 회의도 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병원을 설립하려면 뭐 발기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열리지 않으면서도 회의가 열렸던 증거로서 서류에 최 씨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인 걸 미리 다 인지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1심 재판부였는데 2심 재판부는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은 이상 이 서류가 이 재단 설립을 가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또 그걸 또 뒤집었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 가서도 뭐 대법원은 사실심은 아니니까 네네. 법률심이니까 뭐 2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좀 적고 더군다나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후에 판결이 날 그렇죠. 거니까 지금 뭐 40일 다 남았는데 뭐 대법원 더 이상 이 문제가 대선의 걸림돌이 될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장고 증명서 위조건 이것도 1심에서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이것도 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꽤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뒤집혀질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본인을 옥죄했던 이른바 본부장 비리 리스크가 다 해결이 된 셈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특별하게 실수만 없다면 본인 실수 또는 뭐 선대의 실수만 없다면은 이 현재의 상승세를 그대로 탄력을 받으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 대선 투표일 한 30일 전부터는 어떤 네거티브도 크게 움직이지가 않는 게 어떤 게 나오면 바로 지지 쪽에서는 그거 사실이 아니야. 또 반대 쪽에서는 그건 무조건 사실이야. 라는 식의 확진 편향이 이제 완전히 굳어지기 때문에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제가 이미 양쪽 다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몇 개 더 얻는다고 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게 변수는 말 실수입니다. 후보 본인의 말 실수도 있어요. 뭐 이제 선거 유세가 되고 또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TV 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말 실수 한번 잘못하면 훅 가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가급적 단문형으로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해서 최소한도 말 실수를 줄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좀 장황하게 이야기한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한글부에서 그 선배님 말씀을 그대로 또 기사화했더라고요. 말하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졌다.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명확해졌다. 불필요한 설명이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도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토론의 달인이 이렇게 정리를 하더군요. 토론에서는
지식이 뛰어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보는 예.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인식이다. 인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으로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든지 사회 인식에 반하는 말을 했을 때, 이를테면 뭐 지역 갈등이라든지 계층 갈등이라든지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쪽에서 한 편을 너무 몰아붙이는 식의 발언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비하로 인식된다든지 뭐 세대 갈등에서 노인 비하나 청년 비하로 인식된다든지 뭐 또는 젠더 갈등에서 특정 성 쪽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인식된다. 이런 인식의 문제에 굉장히 중요점을 두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최근 지지율 반등을 가져오면서 혹시 이전에도 좀 지지율이 높으니까 김치국들을 마시다가 국민들로부터 엄한 해치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뭐 한 달 전이죠. 그래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네.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뭐 심야 본부장 회의도 이렇게 새로 신설하면서 아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만약에 이 캠프가 우리가 이기고 있어 뭐 9% 차이야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었다가는 국민들이 당장 아유 쟤네 원래부터 저렇게 오만했어 라고 인식을 확 바꿔버릴 거거든요. 예. 아무튼 뭐 선거와 골프는 머리를 들면 망한다, 폭망이다, 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진정성을 갖고 그렇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지난 연초 신년인가요? 거기서 신발을 벗고 국민들한테 큰 절을 하면서 나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도 해야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또 해야죠. 지금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재수를 임하겠다라고 캠프를 사실 완전히 좀 다독여야 됩니다. 캠프가 한수 사람이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오만한 발언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다음부터 한 번에 가죠. 예.